미국의 또 다른 허리케인 밀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외 순방 일정을 연기하고 대비에 나섰으며 미 대선에도 허리케인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가 한인 유권자들의 표심이 대통령 선거의 승패를 가를 최대 변수로 꼽았습니다. 굳건한 민주당 지지자인 한인 유권자들의 표심이 최근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하원 47지구에 출마한 데이브 민 가주상원의원의 선거 홍보물이 인종 혐오 낙서로 훼손됐습니다. 헌팅턴 비치 경찰에 이번 사건을 즉각 신고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LA의 한 정류장에서 메트로버스를 기다리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30대 남성 용의자가 버스를 기다리던 여성 뒤로 다가가 흉기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걸로 예상됐습니다. 삼성전자는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이례적인 사과도 발표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가장 강력한 등급으로 격상된 허리케인 밀턴이 미국 남부 지역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허리케인 피해가 미 대선의 큰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도 해외 순방을 연기하고 대비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한 고속도로에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허리케인 밀턴을 피하기 위한 대피 행렬입니다. 플로리다 당국은 돌풍과 해일 피해가 예상되는 서부 해안가에 대규모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Power outages. Not really floods. Some areas I'm praying that they don't get flooded out, but more power outages than it was when Helene hit. 23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허리케인 헐린이 상륙한 지 불과 12일 만에 또다시 초대형 허리케인이 다가오자 바이든 대통령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독일 앙골라 순방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Just don't think I can be out of the country at this time. Hurricane Milton, which could be one of the worst storms in 100 years, hit Florida. 허리케인이 대선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허리케인 대응을 강도 높게 비난했고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가 자연재해를 앞에 두고 정치 게임을 하는 걸로 생각한다고 질타했습니다. This is the worst response to a storm or a catastrophe or a hurricane that we've ever seen, ever. Probably worse than Katrina. There's a lot of mis and disinformation being pushed out there by the former president about what is available, in particular to the survivors of Helene. 뉴욕타임스 전국 여론조사에선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3%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한때 최고 단계인 5등급까지 덩치를 키웠던 허리케인 밀턴은 우리 시간 오늘 밤 9시쯤 플로리다에 상륙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가 한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대통령 선거의 승패를 가를 최대 변수로 꼽아 화제입니다. 이 경합주인 조지아주 이야기인데요. 굳건한 민주당 지지층인 한인 유권자들의 표심이 최근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한 건데 이런 기사가 나온 배경이 뭔지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7대 경합주 중 하나인 조지아주에 주목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조지아주 내 한인 수가 2배나 급증하면서
귀넷 카운티의 경우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치 지형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세가 굳건했던 한인 유권자들의 표심이 움직이고 있다고 기사는 진단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치솟는 생활비 때문에 지지세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폴리티코는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 적대시 노선에 대한 한인들의 반감도 기사에 담았습니다. 트럼프 집권 때 숨어있던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본 모습을 드러냈다며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자영업자 클라라이 씨의 인터뷰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조지아주 최초 한인 정치인인 샘박 주 하원 의원은 초박빙의 표차를 보이는 지역일수록 한인 유권자들의 역할이 그만큼 커지고 있어 미국 언론도 주목하고 있는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You know, the Korean American vote in this country is so important. More so because we have, large Korean American communities in battleground districts from Georgia to Michigan to Wisconsin to Nevada. So, please get out there and vote. 이번 대선에서 한인들 표심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분석까지 나오는 만큼 신중한 한 표 행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하원 47지구에 출마한 데이브민 가주 상원의원의 선거 홍보물이 인종혐오 낙서로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데이브민 선거 캠프는 최근 데이브민 의원의 야외 홍보물에 스프레이 페인트 등으로 아시안을 비하하는 국이라는 단어를 새기는 훼손 범죄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은 중국과 베트남계 그리고 한인 등 아시안을 비하하는 뜻으로 쓰여온 단어입니다. 데이브민 의원은 매우 슬픈 일이지만 최근 아시안 등 이민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추종자들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데이브민 선거 캠프는 헌팅턴 비치 경찰에 이번 사건을 즉각 신고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올해 대통령 선거 조기 투표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대부분 카운티 선거국은 지난주부터 우편 투표 용지를 발송하고 오늘 조기 투표 수거함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26일에는 LA와 오렌지 카운티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26개 카운티에서 일제히 투표소 운영도 시작됩니다. 대선 투표 참여를 위한 유권자 등록은 오는 21일까지 온라인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 조기 투표 기간부터 투표 마감일인 다음 달 5일까지 투표소 현장 등록도 허용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모두 2,200만 명의 주민이 유권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메트로버스를 기다리던 52세 여성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사건은 어제 아침 8시 10분쯤 LA 링컨 하이츠 지역 마렌고와 스테이트 스트릿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30대 남성 용의자가 버스를 기다리던 여성 뒤로 다가가 흉기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정류장에 근무를 서던 메트로 앰버서더가 그 광경을 목격했고 경찰에 신고한 뒤 피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메트로 앰버서더는 메트로 사용을 돕기 위해 상주하는 직원으로 지난 2022년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LA 다운타운의 한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유독성 물질에 노출돼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LA 소방국은 오늘 아침 8시 40분쯤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남성 중앙교도소에서 위험물질에 노출된 1명이 숨지고 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는 모두 18세에서 35세 사이의 수감자로 확인됐습니다. 소방국은 현재 위험물질 전문가들이 배치돼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면서 수감자들이 어떤 약물에 노출됐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USC 대학가에서 노숙자 남성이 여학생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침입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새벽 12시쯤 USC 캠퍼스 인근인 2700블락 맨로 애비뉴의 아파트에 한 남성이 무단 침입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를 본 아파트에는 여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던 가운데 피해 학생들은 노숙자 남성이 창문을 열려고 시도했다가 결국 옆문을 통해 들어와 주방으로 무단 침입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30대 남성의 용의자가 침입 당시 검은색 상의에 붉은색 하의를 입고 있었다면서 현재 구체적인 도주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프리웨이에서 차량을 이용해 불법 유통되던 펜타닐 10만 정 이상이 압수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지난 목요일 프레즈노 카운티 5번 프리웨이에서 불법 펜타닐 유통에 대한 첩보를 받고 교통 검문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문에 적발된 차량 내부에서는 포장된 쇠고기들 사이에 약 50만 달러 상당의 가루 형태 펜타닐이 숨겨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금요일에도 또 다른 차량 검문을 통해 추가로 약 120만 달러 상당의 펜타닐을 압수했습니다. 검문 과정에서 체포된 용의자 3명은 불법 펜타닐 판매와 운송 등 중범죄 혐의로 프레즈노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유정란 줄기세포 화장품 셀리온의 테트라가 더욱 업그레이드된 신제품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배양액 10만 ppm을 함유시킨 탁월한 원료와 최첨단 테크놀로지. 저희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 중에 유난히 피부가 건강하고 고운 분들은 하나같이 셀리온의 테트라를 쓰시더라고요. 이번에 더욱 업그레이드된 테트라 앱솔루트는 우리 피부를 더 아름답게 가꿔줄 것 같아요. 속피부가 건강해야 겉피부가 젊어집니다. 나이를 거스리는 내 얼굴에 자신감.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이,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중동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를 향해 병력을 늘리며 공세를 이어간 가운데 헤즈볼라의 차기 수장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헤즈볼라의 역량이 떨어졌다고 강조했는데 헤즈볼라는 우리에게 타격을 줬다는 건 망상이라며 강하게 맞섰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레바논 베이루트 한가운데서 굉음과 함께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레바논 남부를 향해 진격하고 있는 이스라엘 측 폭격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북부사령부 산하에 있는 146 예비사단과 포병 여단을 레바논 남부 지상작전에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지상전에 투입된 첫 예비사단으로 투입 병력을 4개 사단 규모로 확대하며 공세를 강화한 겁니다. 이스라엘 측은 군사작전 도중 헤즈볼라의 차기 수장으로 거론되던 하심 사피에덴이 사망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We've degraded Hezbollah's capabilities. We took out thousands of terrorists, including Nasrallah himself, and Nasrallah's replacement, and the replacement of his replacement. Today, Hezbollah is weaker than it's been for many, many years.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도시 하이파 등에 130기 넘는 로켓을 쏘며 맞섰습니다. 또 우리의 역량은 온전하다면서 남부에서 지상 충돌이 시작된 이래 이스라엘은 여전히 진군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إمكاناتنا بخير وما قاله العدو عن أنه طال إمكاناتنا وهم. 헤즈볼라는 저항하며 끈기 있게 버티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면서도 처음으로 이스라엘과의 휴전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걸로 예상됐습니다.
삼성전자는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이례적인 사과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에 찾아온 겨울이 한국 주식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은 79조 원으로 역대 최대였지만 영업이익은 9조 1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단 274.5% 늘었지만 2분기보다는 12.8% 줄었습니다. 당초 증권가에선 3분기 영업이익을 14조 원대까지 예상했다가 외국계 증권사를 중심으로 반도체 겨울론과 허약한 거인론이 제기되며 눈높이가 10조 원대로 낮아졌는데 이보다도 약 1조 원 적은 영업이익에 그친 겁니다. 스마트폰과 PC 수요 부진에 따른 범용 메모리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파운드리 가동률 부진으로 비메모리 적자 규모가 확대됐고 특히 반도체 부문의 대규모 성과급이 반영됐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부문별 실적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데 증권가에선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을 2분기보다 1조 원 이상 줄어든 5조 3천억 원 안팎으로 추정했습니다. 범용 메모리 반도체가 중국 업체들에 추격당한 가운데 엔비디아 AI 칩에 쓰이는 5세대 HBM 품질 테스트 통과가 지연된 영향이 컸습니다. 반도체 부문만 놓고 보면 3분기 영업이익은 SK 하이닉스보다 약 1조 원 적을 거란 예상이 우세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수장 전영현 부회장은 이례적으로 사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과 회사의 앞날에 걱정을 끼쳤다며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경영진이 실적 발표와 관련해 별도 메시지를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 부회장이 9조 원대 이익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을 명확히 위기로 규정한 만큼 대대적인 쇄신 작업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부문에서 15조 원의 적자를 냈을 때도 이렇게 사과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내년에 괜찮을 거라는 전망이 있고 인공지능 반도체를 선도하는 엔비디아도 요즘 분위기가 좋은데 삼성에만 겨울이 오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배경을 김지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사과 메시지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4차례나 사용했습니다. 초격차 유지나 수성이 아닌 도전 정신을 단기적 해결책보다 근원적 경쟁력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우선 수익성 높은 고대역폭 메모리 HBM 분야에서의 열세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SK 하이닉스가 HBM 생산 효율이 경쟁사보다 8배 이상 높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이 단기간 내 추격하기 어렵겠다는 인식도 퍼졌습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파운드리 분야 분사엔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세계 1위 타이완 TSMC와의 점유율 격차는 50%포인트 이상으로 더 벌어졌고 3분기에도 파운드리 분야에서 1조 원 넘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선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블랙웰 판매가 호조를 보이는 등 내년에도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은 호조를 띠겠지만 삼성전자의 부진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직전 2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순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반도체의 겨울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겨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삼성전자의 5세대 HBM이 엔비디아에 납품되더라도 이미 늦은 만큼 6세대 HBM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 시기는 2026년 이후입니다. 갤럭시 폴드와 플립 등 스마트폰 신제품의 판매 실적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위기는 전방위적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한때 또다시 5만 원대로 밀렸다가 가까스로 6만 원을 지켜냈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21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SBS 김지성입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 숫자만으로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폐기된 김 여사 특검법안에 담겼던 8가지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세간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이해충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거부권 행사 한계를 벗어났다라는 평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재추진하는 김여사 특검법엔 나머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22대 총선 개입 의혹 등을 담겠다는 전략입니다. 상설특검 추천을 여당이 할 수 없도록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게 핵심 쟁점입니다. 현재 상설특검 추천위원회는 여야 각각 2명씩 4명에 법무차관 등 7명으로 이뤄져 있는데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일 땐 여당 추천을 배제하고 국회목 4명을 야당이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운영위와 법사위 모두 위원장을 맡고 있어 상설특검안과 국회규칙 개정안은 여당 반대에도 무난하게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거라며 헌법 소원을 비롯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상설특검 규칙 꼼수 개정은 지금까지 야당이 밀어붙여온 특검법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만든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건 정치적 속셈을 드러낸 거라며 당대표 방탄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노골적으로 핵 위협을 했던 북한의 김정은이 이번엔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인 건데 북한의 속내가 뭔지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창립 60도를 맞은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남녘 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 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이에 관심이 없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상황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현명한 정치가라면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상황 관리 쪽으로 더 힘을 넣고 고민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기도할 경우 핵무기도 사용하겠다며 위협을 이어갔지만 북한과 충돌할 경우 대한민국은 존속할 수 없을 것이라던 며칠 전에 비해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정규군을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정감사에 나온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북한군 장교 6명이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 공격으로 숨졌다는 외신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며 추가 파병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정규군 파견 문제는 러시아와 북한의 어떤 거의 군사 동맹에 버금가는 그런 어떤 이 상호 러브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추가 파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러시아와 군사동맹 못지않게 긴밀해지고 있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한반도 등 영내 안보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취임한 이시바 일본 총리가 잇따라 말을 바꾸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공천과 국회 해산은 물론 금리에 대한 입장까지 여론에 따라 뒤집은 건데 오락가락 행보에 지지율 또한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 박상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가 오는 27일 총선거를 앞두고 의원 6명을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민당 비자금 추문에 연루돼 중징계를 받은 의원들입니다. 国民の信頼を得る観点から公認権者として責任を持って最終的に判断をしていくものとする. 지역민의 이해를 구하지 못한 의원들도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혀 공천 배제 현역 의원은 10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총재 선거 때는 당선 가능성에 따라 공천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뒤집은 겁니다. 국회 해산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총재 선거 당시엔 야당과 충분히 논의한 뒤 해산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당선되자 곧바로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을 공표했습니다. 역대 최단 기간입니다. 최근 금리 발언도 논란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취임 전엔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했다가 지난 2일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를 만나고 난 뒤엔
말이 바뀌었습니다. 現在そのような環境にあるとは思っておりません。追加の利上げをするような環境にあるとは考えておりません。 이 한마디에 환율과 주가가 요동치기도 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출범 직후 내각 지지율은 51%로 역대 정권 가운데 두 번째로 낮습니다. 手のひらを返す速さにびっくりです。党内から叩かれても国民が望むことをやる。そのために総理を目指されたのではないですか? 국민과 국가를 지키겠다는 이시바 총리가 취임 한 달도 안 돼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서 자신이 말한 약속부터 지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가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제정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글렌데일시가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제정했습니다. 글렌데일시는 오늘 시의회에서 한글날 선포식을 열고 10월 9일을 공식적으로 한글날로 기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선포식을 통해 글렌데일시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이중언어 교육에서도 한글을 포함한 다양한 언어로 성공적인 리더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캘리포니아주 교통국 라구나힐스 오피스 영구 폐쇄를 앞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니어 주민들은 라구나힐스 오피스가 폐쇄되면 운전면허 실기시험이나 리얼 아이디 발급 등을 위해 30분 넘게 운전해 가야 한다며 폐쇄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리틀렉의 한인 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연쇄 절도 용의자가 공개 수배됐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은 지난 8월 7일부터 18일까지 퀸즈 베이사이드 노던 블루바드와 플러싱 선상에 위치한 8개 업소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며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한 후 목격자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빅딜데이가 내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가을 빅딜데이는 인기 할인 상품에 비전통적인 할러데이 상품을 추가해 품목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번 가을 빅딜데이에는 전자제품과 가정용품, 장난감, 화장품 등 프라임 회원에게 할인과 수백만 배 프로모션을 제공합니다. 코니어스시 바이오랩 화학용품 공장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진행됩니다. 바이오랩의 모기업 가정용품 업체 KIK는 코니어스시 주민 17,000여 명의 숙소비와 식비 일부를 지원하며 또한 휴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센터를 마련해 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우리나라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개되면서 몇 시간씩 줄 서는 맛집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호주에서는 기껏 줄 서서 산 맛집의 쿠키가 가짜라고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호주의 인플루언서들이 카메라 앞에서 쿠키 먹방을 하는데 영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미국 유명 쿠키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가 호주 시드니 인근 본다이 비치에 열려 긴 줄을 선 끝에 겨우 사왔다는데요. 하지만 딱딱하고 질긴 느낌에 실망감이 들었고 소셜미디어엔 쿠키를 맛본 사람들의 악평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커지자 황당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알고 보니 호주의 이 팝업 스토어는 본사의 이름만 도용한 가짜였다고 하네요. 깜빡 속은 사람들은 쿠키 10개에 150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만 원과 시간을 낭비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MZ세대의 포모 현상, 즉 놓치거나 제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악용한 허위 마케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화성 탐사선 퍼서비어런스가 지금까지 공개된 적 없었던 화성의 생생한 민낯을 담은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화성 표면 곳곳에 흩어져 있는 푸른 화산암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데요. 옅은 붉은색의 토양 위로 푸른빛을 띠는 수많은 돌들이 화성의 표면을 메우고 있는데 이는 화산 현무암이라고 합니다. 지구바다 아래에 있는 화산암과 성질과 성분이 유사하다는데요. 해당 바위지대는 화성의 고대 호수 바닥을 조사하던 중 발견했는데 지금까지는 발견된 적 없었고 독특한 지질 구조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가르는 비행기들의 향연. 에어쇼는 놓칠 수 없는 볼거리죠. 그런데 인도에서 에어쇼 도중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도 남부 도시 첸나이 마리나 해변에서 공군 창설 92주년 기념 에어쇼가 펼쳐졌습니다. 전투기들이 이날만을 기다렸다는 듯 하늘을 수놓으며 갖은 비행기 수를 뽐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환상적인 볼거리가 펼쳐진 날이 더워도 너무 더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6도 가까이 치솟은 폭염 속에 에어쇼를 보려고 약 150만 명이 몰렸다가 더위와 탈수로 여러 명이 실신한 건데요. 관람객 가운데 최소 5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입원했다고 당국이 밝혔습니다. 주요 사망 원인은 열사병으로 추정되며 참석자들이 오후 1시 에어쇼가 끝난 후 한꺼번에 행사장을 빠져나가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현지 매체 보도도 나왔는데요. 정부가 행사장에 몰린 대규모 군중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는 비난도 쏟아졌다고 하네요. 말레이시아의 한 고속도로입니다. 차가 잘 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와장창 앞유리가 박살나고 맙니다.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일까요? 황당하게도 범인의 정체는 바로 닭이었습니다. 갑자기 도로 옆에서 닭 한 마리가 튀어나와 차로 돌진한 건데요.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닭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니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